짐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글로벌 라이브에 두 명의 전설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최퍼고 나머지 한 분이 장희성 지점장입니다. 적볼 장희성 지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적볼은 본인이시고요. 아, 적기. 네, 맞네. 전설이 아니고 뭐 화석이라고 하지. 화석. 전설입니다. 네. 아, 지난번 방송을 하고 저희 그 콘텐츠 본부장께서 네. 둘이 합이 괜찮은데?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요? 네,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장희성 지점장하고 같이 방송할 때 네. 되게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편합니다. 그쵸? 너무 좋아요. 네. 그쵸. 네. 오늘은 귀가 안 빨가시네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지점에 있으면서 네. 그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월초가 되면은 네. 제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께 투자 전략을 보내드려요. 네네. 뭐 이제 또 월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게 네네. 고객분들한테만 보내드리는 그 내용을 아니 뭐 꼭 고객분들한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하려고 준비한 콘텐츠가 아니라 원래 네네. 항상 매월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을 보내드릴 건데 제목은 이거예요. 네. 올해 금리나 물 건너 갔죠. 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올해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나 없어도 강세장은 나온다? 네, 뭐 사실 지난 그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공식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네네. 그거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요. 물론 3월에는 약간의 조정을 동반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에 네. 강세장이 찾아올 걸로 저는 보고 2분기. 있습니다. 예. 4, 5, 6. 그렇죠.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 저는 아까 네. 여쭤봤던 이유가 고객분들한테만 보내주는 걸 우리에게? 라고 네. 했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주주서한 같은 거. 네네. 주주서한 같은 거 되게 중요한데 네. 주주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부러 언론사들이 그 어떻게든 구해갖고 이제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네. 고객분들에게 보내는 투자 레터 그리고 저는 이제 매월 지점에서 네. 세미나를 해요. 공개 세미나를. 네. 거기서 하는 내용 그리고 또 3% 나와서 하는 내용. 뭐 그걸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네.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이 지금 사실 여기 질문은 조정 중인가인데 네. 제 질문은 조정 더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쯤이면 많이 왔다 생각하세요? 네. 약간 더 있겠죠. 네. 근데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까지 조정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세요? 미국 시장. 저는 사실 뭐 차트 이런 거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우리가 통상 월가에서도 200이라고 50일은 그래도 중요하다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추세다. 그럼 200일은 200일은 적어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수가 거의 200일이에요. 거의 붙어 있죠. 예. 네, 그러면 사실 저는 다 오지 않았나,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물론 잠깐 한두 번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긴 한데 맞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제 3월이요. 네. 상단도 막혀 있지만 하방이 그렇게 열려있지 않다. 네. 아마 박상현 의원님도 화요일 날 그런 얘기 하셨는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일단 보면요. S&P 500이 그러니까 미국은 2월 2일이 고점이었어요. 네. 한 5.5% 정도 빠졌고요. 네. 나스닥이 한 6.7%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그 정도나 빠졌어?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네. 2월에 있었다는 거고. 근데 반면에 코스피는 한 2% 정도 빠졌고요. 선방했네요. 네, 코스피는 1월 27일이 고점이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한 2%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2월 달에 한 6%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오늘 좀 빠진 거 해서 네네. 1월에 10% 올랐고 코스닥 뭐 대단하죠. 근데 이게 어쨌든 2월에 한 5, 6% 정도 미국이 빠진 거는 뭐 1월에 과도한 기대가 되돌림이죠. 그죠? 뭐 이게 5.0%까지 올리고 두 번 금리 인하해서 지금은 5.5%까지 올리고 올해 금리 인하 없는 게 컨센서스가 됐죠. 네. 5.7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이미 돌아왔어요. 네. 2년물은 한 4.9 수준까지 됐죠. 네.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작년 한 10월이 최저점이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그랬죠. 그때 2년물이 한 4.7 정도였는데 네. 지금 4.9 그리고 10년물이 한 4.2까지 갔었는데 좀 4% 넘어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S&P 500이 그때 3,500 후반이었는데 네. 지금 3,900 후반입니다. 그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금리랑 주가만 놓고 보면 주가가 되게 선방 잘한 거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맞죠. 네네. 그러니까 공식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10년물이 4%를 넘어섰어요. 네. 거기에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10년물. 네. 그러니까 결국은 PC 올라간 거. 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일까요? 자, 장기물이라는 거는요. 네. 그러니까
단기물은 진짜 최근에 금리 아, 그쵸. 올리는 거가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장기물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요. 어. 그거예요. 그게 정답이 지금 정답 말씀하신 거예요. 자, 3.3까지 떨어졌을 때는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인플레가 잡힐 거라고 본 거죠. 맞아요. 근데 아. 지금 4.0을 돌파하는 데는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야가 다일까요? 10년물인데. 그렇죠. 경기가 좋아질 거야.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야. 나쁘지 않을 거야. 그게 오늘 사실 말씀드릴 맥락입니다. 네. 10년물이 강한 이유에는 분명히 그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죠. 아, 그래서 패러다임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경기가 좋은 게 시장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기 침체라는 거는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뭐가 부러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용. 고용이 부러지면 뭐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돌아가는 거에서 네네. 소비잖아요. 소비요. 소비. 그죠? 네네. 고용이 나빠지면 소비가 소비. 나빠지는 네네. 거니까. 왜냐하면 소비가 나빠지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죠. 네. 고용이 나빠지니까 소비가 나빠지죠. 악순환이.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가 미국은 특히나 소비로 이루어진 경제다 보니까 자 소비가 망가질 거야가 경기 침체입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뭐 노랜딩이니 소프트 랜딩이니 하드 랜딩이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뭐 투자 전략을 짜야 되기도 하고 네. 되게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그런 최근 경제 보고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네. 나빠진다, 좋아진다, 굉장히 극과 극인데 거기서 저는 약간 좋아진다 쪽인 분들의 좀 논리가 설득적이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경기는요. 네. 제가 보는 건 그분들의 이제 논리를 봤을 때 적어도 올해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올해는요? 네. 어. 그러니까 좋아진다가 아니고요. 네네.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상당 부분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네. 영원한 노랜딩은 없다라고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호석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또 이제 자꾸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언젠간 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오는 거랑 내년 초에 오는 거랑 그렇게 달라? 그냥 잠깐 더 즐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천지 차이입니다. 왜요? 뭐가 천지 차이예요? 자 지금 경기 침체가 왔어요. 네. 굉장히 심각해요. 막 내 옆집 아빠가 막 직장에서 잘리고 길거리에 나앉고 그래요. 페드가 뭘 할 수 있죠? 통화 완화를 해야죠. 지금이요? 근데 못 하죠. 못하죠. 물가 때문에. 못하죠. 네. 근데 자 어쨌든 자 물가가 떨어지는 그래프는 좀 그 속도는 완만해졌습니다. 네네. 빨리 안 떨어져요. 근데 네. 어쨌든 올해 말 내년 초가 됐을 때 물가는 지금보다는 낮겠죠. 낮겠죠. 네. 그때 침체가 오면 낮출 수 있죠. 페드가 금융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늦어지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굉장히 그때는 관리를 하면서 스무스하게 때로는 금리도 낮추고 재정 정책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소프트 랜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면 하드 랜딩인 겁니다. 네네. 어허.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 시장에 있어서는요. 네. 그러면은 뭐 내년에도 폭락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소비가 네. 그러면 좋은 상태예요? 일단 뭐 1월에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우리 네네. 강구현 선임이 네.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뭐 세금 환급 네. 효과도 좀 있긴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아주 좋냐라고 봤을 때는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침체는 꼭 좋지 않으면 경기 침체인가요? 엄청 나빠질 거라고 본 거죠. 네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소비가 그냥 좀 노멀하게 버텨줄 것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하나는 고용이고 네. 두 번째는 초과 저축입니다. 초과 저축. 네. 고용은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그거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고용에 있어서는 그냥 그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저 접객이 지금 핫한데 네네.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도 50만 개가 부족해요. 네. 근데 사실 이 일자리라는 거 이렇게 늘어나는데
부족한 것보다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럴 부분이 아직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타이틀 40이라는 게 5월에 이제 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이제 없어집니다. 네. 타이틀 40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난민이 왔을 때 예전에는 미국에서 두고 약간 그런 수용소에 있다가 어쨌든 미국에서 거주하게 해주면서 난민 재판을 했는데 네네. 일단은 무조건 멕시코로 쫓아내고 재판을 그쵸. 했던 거죠. 250만 명이 쫓아냈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에 상응하는 법안을 2월 달에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민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고용도 이게 지금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공급 수요 그 고용의 수요라는 거는 기업이죠. 네. 이거를 부러뜨려서 맞추느냐 그쵸. 아니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니 공급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들 늘어나느냐. 그래서 네. 맞추느냐 네.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고용이 물론 그 지금 민간 쪽에 그런 구인 공고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너무 뜨겁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둔화될 겁니다. 근데 그럼 고용이 완전 무너질 거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나요? 보기는 어렵죠. 무너지진 않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까? 강한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다음 날 뭐가 달라진다?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조금 덜 하겠죠. 네네. 핫한 게 조금 스무스하게 되겠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민자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그 제한이 좀 풀리게 되는 게 5월 16일인가 그렇죠.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5월 예. 중순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네. 타이틀 40이 없어지는 거고 물론 약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되게 큰 문제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데. 맞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놓고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구호로는 못 오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왜냐면 아무리 일자리가 부족해도 네. 누군가 와서 일자리를 잠식한다라는 네네. 거는 정치적으로는 안 좋아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였고 두 번이 초과저축. 초과저축입니다. 네, 초과저축은요. 초과저축이라는 건 여러분 총저축이 아니에요. 원래 저축하던 그런 추세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네네. 이게 팬데믹 저는 때 초과저축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 있으세요? 잠깐 있었죠. 우리 함께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바로 썼는데. 바로 써도 하루 초과저축 하루. 막 자전거 사고.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미국의 그 팬데믹 때 초과저축이 한 2조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요. 아직도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추산을 여전히, 해요. 네. 그러면은 많이 줄긴 줄었죠. 네. 그게 원래는요. 미국인들도 있으면 다 쓰는 네. 그런 민족이라 올 가을께 소진될 걸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제 몇몇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보니 그게 연말 내년 초까지 소진이 좀 미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또 사실은 고용호조예요. 네네. 내가 또 돈을 벌러 나가서 월급이 들어오니까 굳이 그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게 이제 소진되는 게 자꾸 미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초과저축이 남아 있는데 네. 그런 소비가 완전 빠그라진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소비가 죽는 게 네. 내년도 초반까지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에 좀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야 고금리 고물가를 어떻게 버텨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못 버티는 거 사실입니다만 자 금리를 딱 올렸어요. 바로 소비가 부러지나요? 그렇진 않죠. 네.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가 좀 버퍼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금리 5.5%의 금리를 내년도까지 유지를 하면은 분명히 부러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됐을 때는 물가도 어느 정도 낮아졌으면 소비가 부러지기 전에 금리를 내년도에는 올해 없다고 치고요. 네네. 그 기대하지 말자고요. 네. 뭐 물가 잘 나오는 거 이제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거대로 안 움직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금리 고물가인데 경기 침체 안 온다고? 좀 늦어지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는 좋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경기가 좋다고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강세장이 그래도 나타날 걸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 2분기의 강세장을 보는 네네.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그 경기를 보자라는 건요. 네네. 그냥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기업 실적을 그쵸, 보자는 그쵸. 거죠. 그렇다면 자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경기 아직까지도요.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는
팽팽합니다. 맞아요. 근데 올해는 적어도 경기 침체가 올해는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컨센서스가 2분기 되면은 저는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하나는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은요. 네. 그게 지금 경기 침체 시그널로들 보고 계신 건데요. 작년 11월부터 떨어졌어요. 12월에 발표하는 11월 지표부터 떨어졌는데 49였고요. 12월에 48.4였습니다. 네. 1월이 47.4까지 떨어졌는데 네. 어제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났죠. 네. 사실 예상 48보다 못했습니다만 47.7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약간 반등을 했죠. 근데 또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코노미스트들 의견을 보면 2분기 중에 의미 있는 바닥 전환 또는 50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그 연말에 작년 한 가을부터 해서 기업들의 최대 하도는 뭐였습니까? 뭐가 많았죠? 기업들이? 재고가 재고, 네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를 떨기 위해서 상시 할인을 했죠. 네, 맞아요. 그렇죠? 무슨 이게 연말 시즌이 아니어도 뭐 사셨어요 그때? 그 미국 얘기잖아요, 사실. 우린 뭐 이렇게 싸게 안 파시더라고. 그죠?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저 예컨대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좀 맞아요. 할인 많이 했고 네. 룰루레몬도 할인 엄청 했어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실제로 미국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재고 많다는 기업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할인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그냥 미국 얘기만 비단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 하긴 그 브랜드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나이키도 지금 오픈마켓 다 철수하고 본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룰루레몬도 사실 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본인들 재고떨이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할 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재고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건 어쨌든 실생활과 접목하는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않는 실생활과 사실 접목.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좀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재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맞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가 낮을 때는요. 이자 내고도 돈이 남아. 맞아요. 예. 이자가 오를 때는 빡빡해요. 맞아.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몰려온다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우리가 싸게 파는데. 맞아요. 아니 지금 집값 떨어지면 뭐 합니까? 집 살 돈이 없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네? 그죠? 이걸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면. 자, 그러면은 재고를 떠느라 혈안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자, 기업들의 최대 하도는 야, 재고를 떨어. 싸게 팔어. 플러스 뭡니까? 생산을 조금 줄여. 그게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던 거고요. 네. 그중에 신규 주문 지수가 확 떨어졌던 건데 그게 한 42에서 47 정도 49인가요? 그 정도 수준까지 2월엔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의 기업 재고 지표를 보면은 뭐 엄청 늘다가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지만 네. 거의 0.2, 0.3대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빨리 재고를 떨어였죠. 네. 근데 기업들도 우리보다 더 그런 애니멀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공장을 조금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ISM 제조업 지표가 그래서 2분기 중에 네. 어쩌면 5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또 기업들의 실적이 다 경기 침체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요. 굉장히 낮게 잡아놨었죠. 그래서 야, 지금 퍼가 높은데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도 13배, 미국 한 18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업 실적 추정치가 물론 1분기 실적은 안 좋겠죠. 물론 4월, 5월에 발표되는 게 그렇지만 가이던스를 주거나 그들의 톤을 보면 그렇겠죠. 약간 자신감이 보이는 게 2분기 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표, 경제 지표, 네. 기업 실적에 대한 추정치 변화가 2분기에 나타난다면 그게 강세장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CEO들이 우리 2분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이제 팩트셋이나 레피니티브나 이런 곳에서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럼 실적 변화 없이도 갑자기 시장에 PR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어렵진 않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이상하진 않죠? 예.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간단하게 그거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서 그 발표하는 날 14%가 올랐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대한 네네. 실적이 그쵸.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근데 그게 이러면. 현실화되면 이제 PR 내려가면서 이제 합당화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2분기 중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는 2분기 강세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그렇고. 네. 근데 사실 연말까지도 좀 강세장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연말, 그러니까 올해 내내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주겁이 떨어지면서 물가까지 네네. 떨어지면 금상첨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내내 강세장이긴 한데 네. 약간 그게 만약에 제가 말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게 되면 상반기 중에 다 그런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하반기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2분기 강세장 온다 그랬는데 그냥 좀 밋밋해. 물론 네네. 오르긴 오르는데 밋밋해.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하반기에. 계속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어쨌든 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텐데 상반기에 몰려서 나오느냐, 좀 천천히 계단식으로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이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간 나온다고 올해 언젠간 나온다는 말씀이시면 어느 정도까지 높이를 좀 보고 계세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사실 뭐 그렇다고 폭발적인 상승을 네네.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정도면은 네.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지수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네. 한 10% 언더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화두는 3월도 그렇겠지만 종목 장세입니다. 네. 네, 종목 장세인데 종목 장세가에서 중요한 거는요. 지수가 급락만 안 나오면 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모든 그 기업들이 다 그 수혜를 받지는 않겠죠. 네네. 이 환경에서. 그렇다면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정도의 완만한 상승폭은 충분히 올해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를 보일 만한 테마 같은 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시장에서의 테마 말고 네. 그건 너무 이게 갑자기 뉴스 나왔다고 공시 떴다고 갑자기 네. 올랐다 이거 말고 네. 예컨대 작년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테마였다. 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가 테마였다. 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농업 관련주가 테마였다면 이게 좀 장기간 이어지는 이제 돈의 흐름을 제가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올해 좀 기대되는 그런 테마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작년에요. 네. 에너지랑 농업이 테마였던 네. 이유는요. 자, 긍정론자들이 놓쳤거나 아니면 발생을 했음에도 과소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뭘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랑 네, 농업이 맞아요. 테마가 나온 겁니다. 저도 그거를 처음에 안 일어날 거야. 해서 네. 일어났어도 금방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올해 약간 하락론자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는요.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뭘까요? 챗 GPT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참 그렇죠. 힘들다. 네. 아, 그게 이제 가장 큰 테마일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자, 정부 정책이 이제 밀어주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의 세부 시행령이 이제 이번 달 나오죠. 네네. 그다음에 그 유럽도 CR 이제 CRMA인가? CRMA인가요? 네, 예, 네네. 그거 나오죠. 뭐는 지금 약간 친환경이 약간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퍼스트 솔라가 팍 치고 올라오면서 네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친환경 업종이 좀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은 네네. 뭐 사실 이미 뭐 좀 진행된 것도 있고 네. 중국 직접 투자는 사실은 너무 막 그렇죠. 예, 네네. 변동성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특히 챗 GPT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하락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챗 GPT가 사실 엔비디아 말고는 딱히 잘 모르겠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 챗 GPT를 굉장히 대형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애플이 네. 아이폰을 만들면서 모바일 세상을 만들었을 때 네. 그거를 비즈니스로 활용한 기업들이 사실은 몇백 배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챗 GPT 모듈을 사 와서 네. 거기를 지금 뭐 스냅챗도 그런다고 하고 물론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내가 그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활용하는 인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를 또 내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정말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세상이 저는 펼쳐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대한 흐름으로 보시는 그런 뭐 사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네네. 템베거들이 나오겠죠.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한국 시장에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한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은 진짜 개별 장세잖아요. 네. 저는 올해 조금 가장 보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만년 저평가 시장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를 그 만년 저평가를 해소해주고 있는 가장 1등 공신은 주주 행동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관련 기업들은 잘 보시면 정말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고, 뭐 누구든지 네네.
내가 주주로 있는 기업이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제안이 뭐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주총이 진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서 좀 저평가를 벗어나는 기업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챗GPT와 관련된 기업들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분이 되게 좋네요. 2분기 강세장 아니어도 하반기 강세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3월은 일단 뭐 막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뭐 왜냐면은 그 되돌림에 대해서는 일단 좀 숙자 검사를 하고 가야 되는 네네.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과도한 쇼패팅, 과도한 현금 비중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늘렸으면 좋겠다. 네. 전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네네. 쇼패팅을 하시는 분들 저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왜냐면요, 쇼패팅을 한다는 얘기는요, 네네. 우리가 뭐 롱이든 숏이든 처음에는 냉철한 분석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나의 냉철한 분석만으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안 되죠. 그게 안 되면 네. 그 다음 뭘 하죠? 레버리지. 기도 매매를 하죠. 기도. 그죠? 네. 근데 숏을 베팅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망하길 기도해. 그쵸. 뭐 어디 가서 폭탄이 안 맞아요. 터지나, 네. 그 기업에 갑자기 횡령 사건이 안 터지나. 갑자기 우크라이나 뉴스 보면서 러시아가 공격 더 크게 안 하나 막 해가 이런 안-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죠. 네네. 쇼패팅을 하는 순간 맞아요.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맞아요. 누구나 기도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매매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네. 기도 매매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제 기도가 막힐 수도 있는데, 그죠? 기도 안 차시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어떻게 네, 이렇게 기도 말씀 잘하시지? 3단.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희성 지점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